자, 고 김광석 사망 사건의 재구성, 서해순 50분의 미스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고 김광석 사망 사건의 두 가지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살이다. 서해순 씨 쪽이죠. 아니다, 타살이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었다면요, 발견 즉시 신고부터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남편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50분은 너무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자살이 아닐 수 있다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살이었다면요,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50분은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다고 의심받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사람의 목격자 누구입니까? 바로 서해순입니다. 그녀가 그의 남편, 그 당시 김광석 씨의 가수의 사망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그 50분, 발견과 신고 사이 50분의 미스터리에 우리가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서해순 씨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은 평평한 곳에 사람을 반드시 뉘어놓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순 씨는 또한 그의 남편, 그 당시 고 김광석 씨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50분 동안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 20분 이상 하면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분 동안, 그 5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황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면 경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런 일을 당하면 119부터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50분은 진짜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자, 답은 서해순의 최초 진술에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 김광석 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세브란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해순 씨가 직접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김광석에 보면 바로 녹취에 그 말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해순은 그때의 진술을 이렇게 뒤바꿉니다. 장난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 바로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술을 먹었고 실제로 서해순과 같이 맥주 4병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난을 쳤으며 그러다 그렇게 즉 사망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서해순은 병원에 도착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또렷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난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은요, 너무 애매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진술을 얼버무리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말처럼 들립니다.
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영화 김광석에도 등장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을 쳤다는 건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술가도 아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즉,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것도 사건 초기에 장례식장에서 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말이 사실 즉 진실에 가깝다는 거다. 자, 서예순에게 50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수습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김광석의 죽음에 서예순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수습이 필요했겠죠. 더 당황했고 더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예순의 진술은 계속 바뀝니다. 그 이후에도요. 자, 김광석의 죽음을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했을 때 영화를 보다가 나와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잠자다 나와 보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를 불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오빠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난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예순은 경황이 없었어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진술이 바뀌나요? 왜 그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왜 그렇게 의혹투성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서예순은 경황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홍대 김광석의 집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는요, 한밤중에 앰뷸런스로 5분이면 충분하다는데 30분씩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또한 김광석의 사망 후 부금 그 기록기를 다른 사람에겐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김광석의 사망이 있었던 그 집에는, 그 거실에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담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한 손석희 앵커가 지적하자 누가 왔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예순의 50분, 김광석 사망사건의 재구성을 서예순의 50분 미스테리로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싫으면 나 죽을까 부부싸움하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또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김광석이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광석은 그 당시 서혜순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러 가지 주변 측근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서혜순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죽어봐라, 죽어봐. 자, 이런 상황은 서혜순의 최초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에 관한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요, 지금 우리는 자살과 타살만 이야기하는데 사고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든 타살이든 심지어 사고사였었다 할지라도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는 서혜순 씨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김광석 씨의 죽음에 서혜순 씨가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광석 씨의 사망 사건에는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 파는 가게가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김광석 사망에 대한 또 다른 팩트는요, 이 표에 보고 있는 것처럼 김광석 씨가 남긴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 분쟁, 상속 분쟁입니다. 자, 김광석 씨는 1996년도 1월 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바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김광석 씨의 형, 즉 김광복 씨와 김광석 씨의 배우자 미망인이었던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가 남긴 지적재산, 즉 저작권을 두고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광석 씨가 남긴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고 하는데 20년 전에 김광석 씨가 사망했으니까 앞으로도 50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 저작권 향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저작권은 사용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많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김영기 인하대 지식재산전담 교수는 또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평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또는 김광석 씨의 집안, 즉 서혜순 씨에 따지면 남편의 집안이죠. 이제 그쪽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석 달에 한 번 정산되는데 1,600만 원을 왜 안 줬느냐 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계산해 보니 이 김영기 교수는 대략 9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또 익히 알고 있는 벚꽃 엔딩이라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 벚꽃 엔딩은 주로 봄철, 봄에만 반짝하는 노래인데 그 한 곡으로도 몇 년 동안 저작권 수입이 무려 몇십억이었다라는 주변 측근의 또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보면 김광석의 저작권 가치는 훨씬 많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김광석의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서혜순 씨입니다. 자, 지금 서혜순 씨는요, 기형 골프 빌리지의 타운하우스 서울 황학동 소재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동산의 시세를 합쳐도 최소 1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하와이에서 사업할 때는 와이키키 해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도 서혜순 씨는요, 2002년 잠원동 롯데캐슬,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초동 레미안 서초유니빌, 2004년 서초동 오피스텔 등 고급 주택에서만 살았다고 하고요. 특히 2004년에는 서초동 살면서 수억 원대 골프 빌리지를 구입했고 2006년 말에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였던 서초 트라팰리스에 거주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지난 2003년도에 2003년 11월 달인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 포털에 이런 제목의 질문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김광석의 추모 앨범을 팔아서 번 돈은 누가 챙기는지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댓글에서 어떤 이렇게 SEOH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망인과 딸은 외국에 나가 있었고 시아버지가 로얄티 수입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 맞음. 건 10억 넘게 10년간 받으셨고 시어머니 부동산 등 종로구 창신동 알부자이십니다. 손녀딸 학비 한번 내준 적 없는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노인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디어와 그의 또 생년월일이 이 댓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어 생년월일이 서혜순 씨와 동일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댓글을 달았던
6년도 2006년 10월 13일 날 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강남 어떻게 비싼 동네에 세순 씨가 살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이 서혜순 씨가 하와이에서 차렸던 회사 이름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해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혜순 씨가 딸 서연양이 사망한 이후 2008년 1월달 미국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로 한두 달 지난 2월 24일 날 조금 전에 해성 코퍼레이션의 회사를 차리는데 그 해당 법인의 대표는 서혜순이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똥똥성, 이머성, 이 이제 이름 한 글자는 가렸고요. 이 이머성은 이머성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이름 이 해성 코퍼레이션의 해성은 이 서혜순 씨의 가운데 이름 이 해와 이 별표 성의 끝 이름 성을 조합해서 해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서혜순 씨는 이 사람을 이 등기에 올려져 있는 이 이사로 올려져 있는 이 사람을 하와이에서 남편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김광석이 사망 전 미국에서 만났던 김광석의 동창과 이름이 같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김광석이 사망하기 전, 사망은 1996년도에 했죠. 사망하기 전 1990년, 그 전에 95년 11월 달에 미국 공연을 갔더랬습니다. 이 미국 공연을 갔었는데 이 김광석의 동창, 조금 전에 이 별표 모 씨와 이 서혜순 씨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광석의 동창 이 별표 모 씨는 이 이모 씨는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김광석의 동창과 서혜순 씨가 갑자기 사라져서 2박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나요. 김광석 씨는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김광석의 일기장에는 김광석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당시 감정을 적혀져 있었다고 이상호 기자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 김광석은 죽음으로 발견됐죠. 언제입니까? 96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혜순은 지금 김광석이 남긴 재산으로 김광석의 친구와 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김광석 사망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사망 사건에 김광석은 없다. 최소 90억대 저작권을 둘러싼 탐욕만 남아있다. 자, 김광석 사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서혜순, 바로 그녀입니다. 현재의 상속 제도는요, 사망자 즉 김광석의 재산이 배우자 서혜순과 자녀 서연양, 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김광석 사망 당시 그의 딸 김서연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후견인 서혜순이 사실상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즉 김광석 씨가 20년 전에 사망한 그때로부터 이 김광석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서혜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년 전에 딸 서연양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망을 둘러싼 많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딸 서연양 사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마찬가지로 서혜순 씨입니다. 이 딸 서연양의 상속재산은 서연양의 어머니였던 서혜순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서연양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 서혜순 씨가 유기치사죄 즉 서연양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딸의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속 재산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요. 자, 상속제도 문제 있습니다. 자,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약 1순위자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 즉 직계 존속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속제도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같은 상속제도 때문에 망자, 사망자의 뜻, 즉 김광석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정말 고 김광석 씨는 그의 모든 재산이 세순 씨가 향유하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세순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세순은 김광석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김광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서연양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10년 전 이미 사망했고, 김광석을 낳고 키웠던 김광석의 어머니나 형제들도 김광석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특히 서혜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김광석의 사망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김광석의 친구로 의심되는 사람과 그가 어쩌면 김광석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김광석의 친구로 의심되는 사람과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서혜수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상속제도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은 개별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각 개인들이 이 상속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만약 상속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전정려, 유정제도. 즉 아무런 사전 정려가 없거나 사전은 이제 사망하기 전인데요. 유정은 사망하면서 유언을 통한 정려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어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정려, 무상으로. 또 유정제도, 유언을 하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 누구누구에게 주어라 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정제도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 사전 정려와 유정제도를 통한 이게 정려는 이 법적 상속, 즉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가 상속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인데요. 그 비율에 앞서서 정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물론 이 상속제도, 즉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생계, 이 상속제도의 기본은 그것으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상속권자의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에 2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자,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든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즉, 이 법정 상속권자인 이 가족들은 최소한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류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이 김광석 씨의 모든 재산을 서혜순 씨 한 사람이 다 향유하고 있죠. 따라서 이 상속제도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뜻과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향유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김광석 사망 사건의 재구성 이렇습니다. 김광석 사망 사건의 김광석은 없다. 돈을 위한 사람의 탐욕이 더 이상 김광석을 괴롭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석도 이제 그의 노랫말처럼 헐헐 날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또 익히 알고 있는 벚꽃 엔딩이라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 벚꽃 엔딩은 주로 봄철, 봄에만 반짝하는 노래인데 그 한 곡으로도 몇 년 동안 저작권 수입이 무려 몇십억이었다라는 주변 측근의 또 정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보면 김광석의 저작권 가치는 훨씬 많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김광석의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서해순 씨입니다. 자, 지금 서해순 씨는요, 기형 골프 빌리지의 타운하우스 서울 황학동 소재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동산의 시세를 합쳐도 최소 1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하와이에서 사업할 때는 와이키키 해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도 서해순 씨는요, 2002년 잠원동 롯데캐슬,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초동 레미안 서초 유니빌, 2004년 서초동 오피스텔 등 고급 주택에서만 살았다고 하고요. 특히 2004년에는 서초동 살면서 수억 원대 골프 빌리지를 구입했고 2006년 말에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에 있던 서초 트라펠리스에 거주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지난 2003년도에 2003년 11월 달인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 포털에 이런 제목의 질문을 올렸다고 하네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김광석의 추모 앨범을 팔아서 번 돈은 누가 챙기는지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댓글에서 어떤 이렇게 SEOH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미망인과 딸은 외국에 나가 있었고 시아버지가 로얄티 수입 전부를 관리하는 것이 맞음. 건 10억 넘게 10년간 받으셨고 시어머니 부동산 등 종로구 창신동 알부자이십니다. 손녀딸 학비 한번 내준 적 없는 돈에 대해서는 무서운 노인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디어와 그의 또 생년월일이 이 댓글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어 생년월일이 서해순 씨와 동일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 댓글을 달았던 2006년 10월 13일 날 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강남 어떻게 비싼 동네에 서해순 씨가 살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자,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이 서해순 씨가 하와이에서 차렸던 회사 이름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해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이후 2008년 1월달 미국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로 한두 달 지난 2월 24일 날 조금 전에 해성 코퍼레이션의 회사를 차리는데 그 해당 법인의 대표는 서해순이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 똥똥성. 자, 고 김광석 사망 사건의 재구성, 서해순 50분의 미스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고 김광석 사망 사건의 두 가지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살이다. 서해순 씨 쪽이죠. 아니다, 타살이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었다면요, 발견 즉시 신고부터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남편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50분은 너무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자살이 아닐 수 있다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타살이었다면요,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50분은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다고 의심받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사람의 목격자 누구입니까? 바로 서해순입니다. 그녀가 그의 남편, 그 당시 김광석 씨의 가수의 사망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그 50분, 발견과 신고 사이 50분의 미스터리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 시간 동안 서해순 씨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은 평평한 곳에 사람을 반드시 뉘어놓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해순 씨는 또한 그의 남편, 그 당시 고 김광석 씨가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50분 동안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 20분 이상 하면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황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면 경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런 일을 당하면 119부터 부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50분은 진짜 깁니다. 길어도 너무 깁니다. 자, 답은 서해순의 최초 진술에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언제? 김광석 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세브란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해순 씨가 직접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김광석에 보면 바로 녹취에 그 말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서해순은 그때의 진술을 이렇게 뒤바꿉니다. 장난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 바로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이머성, 이 이제 이름 한 글자는 가렸고요. 이 이머성은 이머성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이름 이 해성 코퍼레이션의 해성은 이 서해순 씨의 가운데 이름 이 해와 이 별표 성의 끝 이름 성을 조합해서 해성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서해순 씨는 이 사람을, 이 등기에 올려져 있는 이 이사로 올려져 있는 이 사람을 하와이에서 남편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김광석이 사망 전 미국에서 만났던 김광석의 동창과 이름이 같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면 김광석이 사망하기 전, 사망은 1996년도에 했죠. 사망하기 전 1995년, 그 전에 95년 11월 달에 미국 공연을 갔더랬습니다. 이 미국 공연을 갔었는데 이 김광석의 동창, 조금 전에 이 별표 모 씨와 이 서해순 씨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김광석의 동창 이 별표 모 씨는, 이 이모 씨는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김광석의 동창과 서해순 씨가 갑자기 사라져서 2박 3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나요. 김광석 씨는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김광석의 일기장에는 김광석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당시 감정을 적혀져 있었다고 이상호 기자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 김광석은 죽음으로 발견됐죠. 언제입니까? 96년
1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서해수는 지금 김광석이 남긴 재산으로 김광석의 친구와 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김광석 사망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사망 사건에 김광석은 없다. 최소 90억대 저작권을 둘러싼 탐욕만 남아있다. 자, 김광석 사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서해순, 바로 그녀입니다. 현재의 상속 제도는요, 사망자 즉 김광석의 재산이 배우자 서해순과 자녀 서현양, 그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김광석 사망 당시 그의 딸 김서현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후견인 서해순이 사실상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즉 김광석 씨가 20년 전에 사망한 그때로부터 이 김광석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서해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년 전에 딸 서현양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망을 둘러싼 많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딸 서현양 사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마찬가지로 서해순 씨입니다. 이 딸 서현양의 상속재산은 서현양의 어머니였던 서해순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서현양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 서해순 씨가 유기치사죄, 즉 서현양을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은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술을 먹었고 실제로 서해순과 같이 맥주 4병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장난을 쳤으며 그러다 그렇게 즉 사망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서해순은 병원에 도착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또렷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난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은요, 너무 애매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진술을 얼버무리기 위해 억지로 지어낸 말처럼 들립니다. 자,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영화 김광석에도 등장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난을 쳤다는 건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술가도 아닌 보통 사람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다. 즉,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것도 사건 초기에 장례식장에서 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 말이 사실 즉 진실에 가깝다는 거다. 자, 서해순에게 50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수습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김광석의 죽음에 서해순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수습이 필요했겠죠. 더 당황했고 더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순의 진술은 계속 바뀝니다. 그 이후에도요. 자, 김광석의 죽음을 어떻게 발견했냐라고 했을 때 영화를 보다가 나와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잠자다 나와 보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를 불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오빠는 없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술 먹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장난같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해순은 경황이 없었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진술이 바뀌나요? 왜 그렇게 오락가락 하나요? 왜 그렇게 의혹투성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서혜수는 경황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홍대 김광석의 집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까지는요, 한밤중에 앰뷸런스로 5분이면 충분하다는데 30분이나 30분씩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또한 김광석의 사망 후 부금 그 기록지를 다른 사람에겐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그 김광석의 사망이 있었던 그 집에는, 그 거실에는 종류가 다른 두 가지의 담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한 손석희 앵커가 지적하자 누가 왔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혜순의 50분, 김광석 사망사건의 재구성을 서혜순의 50분 미스테리로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싫으면 나 죽을까 부부싸움 하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또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김광석이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광석은 그 당시 서혜순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러 가지 주변 척근들의 정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서혜순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 죽어봐라, 죽어봐. 자, 이런 상황은 서혜순의 최초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 김광석 씨 사망 사건에 관한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요, 지금 우리는 자살과 타살만 이야기하는데 사고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살이든 타살이든 심지어 사고사였었다 할지라도 고 김광석 씨의 죽음에는 서혜순 씨가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김광석 씨의 죽음에 서혜순 씨가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광석 씨의 사망 사건에는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 파는 가게가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김광석 사망에 대한 또 다른 팩트는요, 이 표에 보고 있는 것처럼 김광석 씨가 남긴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 분쟁, 상속 분쟁입니다. 자, 김광석 씨는 1996년도 1월 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바로 그 해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김광석 씨의 형, 즉 김광복 씨와 김광석 씨의 배우자 미망인이었던 서혜순 씨는 김광석 씨가 남긴 지적재산, 즉 저작권을 두고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광석 씨가 남긴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된다고 하는데 20년 전에 김광석 씨가 사망했으니까 앞으로도 50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 저작권 향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저작권은 사용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많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 김영기 인하대 지식재산전담 교수는 또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평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또는 김광석 씨의 집안, 즉 서혜순 씨에 따지면 남편의 집안이죠. 이제 그쪽하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석 달에 한 번 정산되는데 1,600만 원을 왜 안 줬느냐 한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계산해 보니
이 김영규 교수는 대략 90억